오늘은 한국말로 이제 주의죠. 주의, 어텐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어텐션을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어른들은 아이들의 어텐션을 이야기를 할 때 어텐션을 행동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봐. 주의 집중을 해야지. 집중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않으면 러닝이 없다는 건 알아요. 배움이 없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의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텐션을 비헤비어로 보면 집중은 선택이 돼요. 그래서 비헤비어럴 문제로 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집중해 그랬을 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학생이 마음만 먹으면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에 어른이 말하는 거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선택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하면 선생님이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힘들어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어텐션은 인지 능력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카그니티브 펑션의 하나예요. 그래서 만일에 어텐션, 우리가 지금 ADHD도 있잖아요. ADHD도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attention deficit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attention을 disability로 보는 거는 attention을 인지 능력의 하나로, 인지 펑션의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인지 기능의 하나로. 그러면 인지 기능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라고 이제 믿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장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행동으로 볼 것이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 주의가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이거를 문제 행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인지 기능으로 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애 그 진단이 없는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 행동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조차도 어쩌면은 어텐션의 인지 기능의 하나로서 어텐션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absent minded라고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할 때 우리가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멍 때리는 동안에는 무엇을 내가 보거나 내가 듣거나 해도 이 프로세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멍 때리고 있을 때 눈으로 보죠. 당연히 눈에 시력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지만은 그것이 내 기억에 남아있질 않아. 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는 멘탈 프로세싱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그거를 absent minded, 이제 그 멍한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멍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지 기능상으로는 주의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템포러리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뭔가 깊이 고민할 일이 생겼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몸이 피곤하거나 이럴 때 이제 지휘 집중이 안 되죠. 그때의 어텐션의 이 컨셔스니스죠.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의식적으로 하는 거.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텐션 그러면은 그게 인지 기능의 장애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게 가장 많이 보여지는 아이들이 이제 자폐증이죠. 자폐 아이들이 옆에서 소리 자극이 있거나 시각적으로 자극이 있어도 시자극이 있거나 소리 자극이 있어도 아이들이 이제 반응을 안 하잖아요.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눈에는 이제 반응이 없는 거죠. 반응이 없는데 그 반응이 없는 게 그 자극이 센소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감각 센소리 인풋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오감으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센스도 있어요. 이 그 몸의 그 운동 능력에 따른 센스, 그 밸런스, 우리 몸의 균형 같은 거 이런 이제 그 센소리 감각도 있지만은 센소리 인포메이션이 전부 다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귀로 듣는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으로 터치해서 느끼는 정보, 냄새, 입맛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센소리인데 센소리 인풋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텐션이 그 순간에 이제 들어오는 순간 어텐션이 딱 맞아서 같이 센시티비티와 어텐션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텐션이 빠져버리면 이제 센시티비티가 일어나질 않죠. 그 순간에 이제 한국말로 하면 각성이라 그러나요? 각성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제가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거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소리가 들어와서 반응을 한다는 거는 그 순간에 내가 어텐션이 잠시지만 순간적으로 몇 초의 어텐션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소리가 난 거를 제가 지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고개를 움직이는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폐 아이들은. 그러니까 소리가 들어오는데 그게 여기를 딱 쳤으면 이게 퍼시브가 돼야지 이게 프로세스가 되는데 여기를 탁 쳤는 그 순간에 텐션이 딱 맞아 떨어지지를 않으면 탁 치고 그냥 탁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센소리 게스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센소리 게스트가 딱 센소리 기관에 딱 도착을 했어. 게이트에. 센소리 게이트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센소리 인풋이 이제 소리면은 소리 자극이 아니면 시지각이면 시지각이 문을 똑똑 두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왔어. 그러는데 그 순간에 센소리 가드가 문을 열어주질 않으면 그죠? 우리가 그 뭐라 그래요? 그 수위 아저씨 같은 센소리 가드가 문을 열어주질 않으면 게이트 키퍼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했다가 그냥 떠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센소리 메모리라고 그러거든요. 센소리 메모리. 그 센소리 메모리는 몇 초간이에요. 한 1, 2초. 1, 2초 동안 센소리 메모리에 있다가 그냥 떠나버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센소리 메모리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밥 먹어 하고 소리를 지르면 네 하고 바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적인 그 센소리 그 자극이 들어오는 그 순간 1, 2초 동안 이미 프로세스가 돼서 바로 리액션이 아웃풋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 메인 그 초기에 배우는 그 심리학에 보면 이렇게 컴퓨터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한국말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풋이 있고 프로세싱이 있고 이제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은 언어나 그다음에 소셜이나 이모션이나 모로로 나와요. 아웃풋은. 그다음에 뭐 라이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행동, 들을 수 있는 행동, 느낄 수 있는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웃풋이고 그거는 머릿속에서 프로세스가 돼서 나오는 행동이고 처음에 이제 인풋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제 이렇게 딱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바로 어텐션이 딱 그 순간적인 어텐션이잖아요. 그게 되면 이제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 오버 센시티비티인데 오버 센시티비티가 보통 센소리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아니 한국이 아니라 그 전에는 센소리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감각 통합이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감각 통합이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감각 이제 프로세싱의 센소리 프로세싱이라 그래요. 그러면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뭔가 진행이잖아요. 그러면 센소리가 들어왔을 때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돼서 반응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결국에는 모든 세상을 배워가는 거나 아니면 자극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학과목을 배우는 거나 모든 인간의 뇌 기능의 인지 뇌 기능은 결국엔 이 세 단계거든요. 자극이 들어오고 그걸 프로세스해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뇌 안에 그 인지 기능에 인지 그 카그니티브 스트럭처에 이게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날리지 스트럭처라 그러기도 하고 카그니티브 스트럭처라 그러기도 하고 뭐 장기 기억 장치라 그러기도 하고 그 장치에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 패런 캐러고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를 이렇게 그 지식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지식들을 예를 들어서 캐러고라이즈 한다 그러면 무슨 뭐 음식 종류들, 뭐 나무 종류들, 뭐 건물 종류들 이렇게 해서 이제 착착착착 우리가 서랍장에 저기 정리가 되듯이 지식이 그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피지컬 그 난리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난리지고 이제 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오버 센시티비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학교 교육에서는 오버 센시티비티가 더 이
OT들, 그 작업치료사들의 학교 건물마다 요즘은 이제 자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기 때문에 학교 건물에 이제 그 작업치료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있거든요. 큰 학교들은 두 명씩, 작은 학교는 한 명씩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 벌써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학교 전체 스쿨 디스트릭트에 작업치료사가 한 명, 두 명, 뭐 물리치료사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었던 건데 지금은 건물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이 자폐증 아이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져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작업 치료사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오버 센시티비티예요. 언더 센시티비티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폐 아이들이 반응이 없고 이런 거를 이제 그야말로 센소리가 들어왔을 때 자극이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감각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언더 센시티비티가 그런데 오버 센시티비티는 너무 감각 기능이 커가지고 아이들이 오버 액티블리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버 액티블리 반응을 하면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저항을 하고 그죠? 저항을 하고 막 텐트럼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시지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청각은 그럴 때는 이제 아이들이 막 청각이 심할 때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무슨 뭐 청소기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밖에서 막 그 잔디 깎는 소리 굉장히 요란하거든요. 그 소리가 난다든지 막 이런 큰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막 굉장히 막 발작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오버 센시티브. 그러니까 보통의 이 아이들보다도 그거를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무섭고 아이들이 긴장하고 무섭고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오버 센시티비티가 이제 눈으로 왔을 때는 아이들이 그냥 굳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프라이트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프리즈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프라이트, 프리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면 아이들이 굳어. 아니면 너무 놀라면 도망을 가. 그러니까 소리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도망을 가거나 막 텐트럼을 하는데 눈으로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러니까 시자극이 너무 많아버리면 아이들이 굳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막 시장이라든지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큰 마켓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냥 큰 쇼핑센터라든지 아니면 놀이동산 같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인 자리에 아이가 가면은 자기 엄마나 아빠가 앞에 서 있어도 아이들이 못 봐요.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이 자극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굳어버려요. 굳어버려가지고 엄마가 막 손을 흔들어도 그걸 못 봐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막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너무 심하면 이제 아이들이 막 이제 소리도 지르고 뭐 울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굳어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프리즈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오버 센시티비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자극이 심해서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필터링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눈 시지각을 필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귀에 소리 자극을 필터할 수 있는 그것도 어텐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셀렉티브 어텐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셀렉티브 어텐션이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소리 자극이든 의미가 있는 시자극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필터 아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터 있잖아요. 커피 필터, 뭐 조리 이런 것처럼 우리가 쌀을 막 조리에다 씻을 때 그 돌 같은 거는 밑에다 남겨놓고 쌀만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필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필터링 시스템이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약한 거야. 그것도 일종의 이제 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셀렉티브 어텐션이 그 순간에 소리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셀렉티브 어텐션이 작동을 안 해버리면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죠. 그죠? 공포를 느끼고 아이들이 이제 도망을 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싸우는 게 이제 막 텐트럼을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싸우는 거죠. 막 싸우거나 파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리즈를 하거나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우리가 어텐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어텐션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5가지가 결국에는 이제 셀렉티브 어텐션은 그 선택적 어텐션이라고 그러는 거는 선택적으로 우리가 어텐션을 하는 게 아니라 meaningful information만 의미가 있는 그 소리 자극이든 의미 자극이든 아니면 이 감각 자극이든 의미가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것들은 필터 아웃을 해서 우리가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평화스럽게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의미 있는 거에 이제 주의를 이렇게 기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드 어텐션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주의 집중, 그죠? 컨센트레이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포커스드 어텐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어텐션의 깊이를 이야기하죠.
굉장히 깊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굉장히 깊이 집중해서, 그 말은 뭐냐면 이 어텐션이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른 셀렉티브 어텐션이나 이 소리 자극이 와도 그야말로 이제 자폐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한테만 이렇게 딱 집중이 돼가지고 막 아이들이 이제 자기 자극을 하잖아요. 이게 자기 인터널 월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웃사이드의 자극들이 아무 의미를 못 느끼니까, 아무 의미를 못 느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보는 재미가, 결국에는 우리가 자폐증이란 그 이름도 그래서 왔지만은 자기 안의 세계에서 머무른다, 이 말은 뭐냐면 밖의 세계가 다 의미가 없는 세계고 그게 인터프리테이션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기 안에서 자기가 했던 거를 옛날에 뭐 봤던 만화 영화라든지 옛날에 봤던 무슨 장면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뭐 씬이라든지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 아무 의미도 없이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뭐 아니면 막 자극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것처럼 그 포커스드 이제 집중은 뭐냐면 아이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이 바깥에서 오는 그 자극을 자기 스스로가 셧다운을 할 수 있는, 깊이 자기가 들어가서 그러면 공부를 하거나 어디에 집중을 하면, 그래서 아우 쟤는 뭐를 하면은 이렇게 옆에서 누가 난리 구슬해도 몰라, 이 말이 바로 이제 그거거든요. 포커스드 어텐션이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집중을 하니까 어때요? 깊이, 어텐션의 깊이는 굉장히 깊지만 이 와이드하진 않죠. 근데 이 이제 포커스드 어텐션의 반대는 이제 우리가 산만하다 그래요. 아이를 산만하다는 거는 어때요? 너무 관심도가 많아. 그러면 이제 어텐션의 깊이는 얇지만 어때요?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3살, 4살, 5살 이런 여자아이들, 남자애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제 여자애들이 숫자가 더 많죠. 굉장히 똑똑하고 말도 빨리 배워가지고 어른들이 참견도 많이 하고 대답도 잘 받.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발랑 까졌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소리를 너무너무 싫어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관심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사에.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관찰을 많이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막 다 재밌고 막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죠. 다 참견하고 막 그냥, 그럼 어른들은 이제 그런 아이들 보면 되게 똑똑하다 그러기도, 아이고 저 녀석 그냥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막 이런 말도 한단 말인데, 그 아이들이 생각보다도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생각보다도 학교를 들어가서 생각보다도 학교 공부를 그렇게 똑똑했던 거, 그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똑똑함에 비해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공부가 그렇게 앞서질 않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엄마들은 이제 부모들은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막 그냥 저런 단어를 어디서 배웠을까 싶을 정도로 잘하는 아이가 생각보다 공부가 그만큼 막 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텐션에 관계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너무나 세상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 어텐션 자체가 브로드하기 때문에 이 깊이가 낮아요. 깊이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딱 앉으면 너무 관심사가 많아. 흐트러져.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어텐션이지만 깊이가 깊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것이 좁고, 또 세상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깊이가 얇고,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 그래서 포커스드 어텐션과 이제 그냥 이제 그 뭐죠? 셀렉티브 어텐션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어텐션,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가 디바이디드 어텐션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디바이디드 어텐션을 내가 뭐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뭐가 했을 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텐션이 디바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포커스 어텐션이 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구슬해도 모르잖아요. 디바이디드 어텐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도 이제 자폐 아이들이 보여주는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인지 능력은 자폐 아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요. 아마 자폐 아이들이 지금같이 많지 않았으면은 많은 교사들이 나 이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인지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자폐 아이들은 그거를 그대로 보여줘요. 아이들이 크는데 이렇게 2살 때까지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무슨 바이블 같이 아이들이 교과서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이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 인지 능력이 커가는 거, 우리가 피아제가 그
인지 발달 이론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 굉장히 많이 비평도 많이 받고 이렇게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자체가 결국에 인지 발달이거든요. 인지 발달은 결국 뭐냐면 브레인 발달이에요. 멘탈 능력이 발달되는 거고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결국에는 이 인지와 멘탈의 차이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멘탈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텐션은 어떻게 보면 그 멘탈의 에너지예요. 인간 뇌 기능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게 저는 주의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바이디드 어텐션은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디바이디드 어텐션이 약해버리면 이제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것도 자폐 아이들이 보여줘요.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이 특히나 이렇게 굉장히 왜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 사회성이 살짝 떨어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딱 우리가 막 2%, 3% 살짝 뭔가 그렇다고 막 분명하게 얘기하기는 뭔데 뭔가 살짝 감이 떨어져. 요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바로 보여지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어텐션 자체가 이렇게 브로드하지를 못하고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사회적으로 살짝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성은 어차피 관찰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관찰하면서 거기다 모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살짝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만큼 그게 떨어지는 아이들. 근데 공부도 잘하고 또 사회성도 좋고 이러면 이제 이게 깊이와 넓이가 다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전체 세상에 한 10%나 될까요? 뭔가가 되겠죠. 세상에서 이 탑에서 뭔가가 이뤄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디바이디드 어텐션이 이렇게 어텐션이 요거 하고 있지만 또 요것도 요거가 이렇게 뭔가 자극이 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고 있거나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어디에서 자극이 오면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으로 누군가가 손을 흔들면 결국에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디바이드드 어텐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디바이드드 어텐션이 돼야지 이제 이 자기 세계에만 안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아이들이 깊이는 깊지만 이제 브라우드한 게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하나 더 있지만은 얼터네이팅 어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얼터네이팅을 뭐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얼터네이팅 어텐션은 뭐냐면 멀티태스킹 같은 거예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처를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예를 들어 유튜브에 누군가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제 손으로는 음식을 만들고 그죠? 그다음에 뭐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터네이팅 어텐션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또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또 돌아가서 이거 하고 아니면 몇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서스테인드 어텐션이 이제 그거죠. 어텐션에 이제 서스테인이 그러면 1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 동안에 한 번도 머릿속으로 여행을 갔다 오지 않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서스테인드 어텐션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어텐션이 우리가 문제 행동에 아니면 행동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인지 능력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인지 능력이죠. 인지 능력이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동이라 그럴 땐 뭐냐면 이런 인지 능력에 아무 장애가 없이 이제 보통의 아이들이나 보통의 어른들이나 우리가 잠시에 멍 때리고 있게 되거나 아니면 졸렸을 때 뭐를 봐도 집중이 안 되거나 수업 시간에 이제 여행을 갔다 오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인지 능력이 그로 어텐션이 주의가 되지만은 이제 그게 산만해지거나 내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이제 그게 무뎌지거나 이런 거는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순간에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굉장히 막 몸이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딘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 뭐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절에 가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뭔가 누군가가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선택적인 게 아닌 거예요. 몸의 컨디션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어텐션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 집에 이제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끌고 나 이렇게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아이들의 이제 집중력이거든요. 주의력이에요. 선생님이 뭔가를 할 때 아이들이 다 드랍하고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같이 이제 수업을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가는 건데 아이들이 눈으로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눈은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 머릿속에 컨셔스니스가 의식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머릿속으로는 딴 나라에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어저께 저녁에 봤던 드라마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저께 봤던 카툰을 할 수도 있고 친구랑 싸웠던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시 리바이브 해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특히나 이제 그 일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렇고 이 집중력에 대한 그 어텐션에 대한 거는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어텐션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어텐션을 우리가 인지 능력의 인지 기능의 하나가 어텐션이라는 거. 인지 기능이라는 거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지 기능이 하나의 어텐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텐션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희망이 없는 거냐면 그렇지 않아요. 엥겔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글렌 도만이라는 그 피지컬 테라피스트도 그랬고 인지 능력과 이 아이들의 학습이나 이런 걸 연구하신 분들이 어텐션 아니 저기 뭐야 인지 능력 그 다음에 뭐죠? 인지 능력 그래서 어텐션은 나중에 이제 다른 거 이야기할 때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어텐션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있어서 뭐 다 알지만은 가장 중요한 분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중에서도 이제 자폐증 아이들 자폐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서 이 어텐션은 또 다른 분야로 이제 포커스드 어텐션도 그렇지만 특히나 셀렉티브 어텐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센소리 인포메이션이 들어올 때 이제 그 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탁 이렇게 반응, 이렇게 그거를 그러니까 지각하는, 그러니까 딱 들어올 때 탁 알아차리는 그것도 이제 어텐션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어텐션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